2023년 7월 18일 오후 3시 27분 전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는 곳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대열을 이탈해 북측 건물을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한 경비병들이 잡아! 라고 소리쳤지만 남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의 정체는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등병. 그는 왜 스스로 사지를 찾아 들어간 걸까요? 이 비극적인 질주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래비스 킹은 2000년생 미국 위스콘신주 러신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미국 청년이었습니다. 202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는 미 육군에 입대합니다. 보직은 기병대의 정찰병, 험난한 지형을 누비며 적의 동태를 살피는 위험하고도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한국의 제1기갑여단에 배치됩니다. 초기 기록을 보면 그는 국방훈장을 포함해 3개의 훈장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그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2022년 말부터였습니다. 한국의 밤거리, 특히 홍대 인근 클럽가에서 그는 잦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술에 취해 한국인 행인을 폭행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뒷문을 발로 차서 망가뜨리기까지 했죠. 그는 미군 법정이 아닌 한국 법정에 섰습니다. 벌금 500만 원 선고. 하지만 킹은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 천안교도소 내 외국인 전담구치소에 들어가 47일간의 노역을 택했습니다. 미군 동료들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이미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출소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당국은 그를 미국 텍사스의 포트 블리스 기지로 송환해 행정적 제대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불명예 제대였습니다. 미군에게 불명예 제대는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력과 혜택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평생 범죄자 낙인을 찍고 살아야 하죠. 킹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끝난다는 것을요. 7월 17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트래비스 킹은 미군 호송관들과 함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타야 할 비행기는 오후 6시 17분 댈러스행 AA280편. 호송관들은 항공권이 없었기에 보안 검색 때까지만 동행하고 그를 배웅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비행기 타라. 이 말이 킹이 미군 동료로부터 들은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면세구역으로 들어간 킹. 그는 39번 게이트 앞에서 상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탑승하겠습니다. 상사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내자마자 킹은 180도 돌변합니다. 그는 아메리칸 항공 직원에게 다가가 당황한 표정으로 연기했습니다. 여권을 어디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비행기를 못 타겠어요. 항공사 입장에서 여권 없는 승객을 태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킹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는 역심사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취소하고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가는 복잡한 절차였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유히 공항 4번 출구로 걸어 나왔습니다. 호송관들이 떠난 지 불과 3시간 만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킹은 어디로 갔을까요? CCTV에 따르면 그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 시내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촌이나 이태원처럼 외국인이 많은 곳에서 밤을 지새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 모든 탈출을 하기 전 이미 판문점 견학을 예약해두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즉, 공항에서의 탈출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였다는 뜻입니다. 다음 날 아침, 킹은 약속된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는 군복을 벗어던지고 검정색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검정색 모자를 쓴 완전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4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 섞인 그는 그저 흔한 여행객처럼 보였습니다. 버스는 판문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등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한 마지막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후 3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남북이 마주보는 파란색 건물 T2와 T3 사이 그 좁은 경계선 앞에 선 트래비스 킹. 그는 갑자기 대열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기괴한 행동을 합니다. 하하하하 크게 소리내어 웃으며 북측 건물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시연하는 배우나 유튜버인 줄 알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군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잡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킹은 순식간에 북측 판문각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북한군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뛰어들어온 미군 병사를 보고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그를 건물 안으로 압송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잦은 월북이 성사된 순간이었습니다. 월북 직후 킹은 평양으로 압송되어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약 한 달 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미군 내 인종차별이었습니다. 킹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의 환멸을 느껴 북한으로 망명하고 싶어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사회의 불평등에 실망했다는 진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그를 미국의 부조리함을 증명하는 최고의 선전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북한의 흥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킹은 이등병에 불과해 고급 정보가 없었고 사고뭉치였던 그의 배경은 선전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국제사회의 시선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쏠려 있었습니다. 결국 월북 71일 만인 2023년 9월 27일 북한은 전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트래비스 킹을 추방하겠다. 협상 카드로 쓰기엔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트래비스 킹의 귀환은 첩보 영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중재로 북한 국경에서 중국으로 인도된 그는 곧바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가족들은 눈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기쁘다는 어머니의 인터뷰는 전 미국인의 가슴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 육군 검찰이 그에게 제시한 기소장은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군 검찰은 그를 단순히 탈영 혐의로만 기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소장에는 총 14개의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상급자 폭행, 명령 불복종, 공용물 손괴 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였습니다. 그는 월북 전 이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북한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2024년 9월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서 열린 군사재판. 트래비스 킹은 탈영과 부사관 폭행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군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과 이등병 강등,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불명예 제대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억류기간과 구금기간을 합쳐 형기를 채웠던 그는 재판 직후 석방되었지만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혜택은 영구히 박탈되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간이 흐른 2026년 현재, 트래비스 킹은 사회의 냉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월북 전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적극으로 뛰어들었던 한 청년의 무모한 질주. 이 사건은 JSA의 경비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준에 대해 미국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차별 없는 삶을 찾아 북한으로 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것일까요?